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이 고생만 지나가면 언젠가는 편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편해지기는커녕 몸도 마음도 더 무거워졌다는 생각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참고 견뎠고, 남들보다 더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고단하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특히 이른을 넘긴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랑도 없고 과장도 없고 그저 긴 세월을 버텨온 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고생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참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믿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말도 삼켰고 힘들다는 말도 접어두었고 내가 먼저 나서는 삶을 평생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고 나서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곳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가정 형편도 달랐는데 마지막에 남은 말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이 영상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이른 넘은 분들이 입을 모아 했던 그 공통된 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를 후회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분들께 그리고 아직 인생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이 고생했는데도 말년에 조금은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생했는데도 끝까지 마음이 무거운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 답은 돈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 여부도 아니고 운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도 아닙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한결같이 했던 말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젊었을 때는 들어도 그냥 흘려보냈을 말들이고 중년 때는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말들이며 노년이 되어서야 가슴 깊이 와닿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값지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말을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마음가짐 하나, 선택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가장 먼저 공통으로 했던 말은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후회 섞인 한탄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주 무거운 인생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쉬면 된다고 생각했고 조금만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고 책임이 먼저였고 나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프면 참고 힘들면 넘기고
속상해도 말하지 않으면서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넘기고 나서야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나를 먼저 생각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챙긴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내 몸 상태를 살피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질문을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놔야 할 것 같았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고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했고 버텨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마음은 이유 없이 자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 인생만 살다가 내 인생은 못 살아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이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고 가족이 원망스럽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평생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다는 담담한 고백입니다. 특히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고생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았고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배웠고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형제도 결국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이른을 넘긴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덜 참고 조금만 덜 희생했어도 내 노년이 이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미루며 살고 있는 분들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이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줘도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외면해온 인생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아쉬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성공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본 기억이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해야 했고, 자식 때문에 참아야 했고, 형편이 그래서 미뤄야 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믿었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른이 넘어서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봤다면, 내가 싫다고 말해봤다면,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살펴봤다면, 지금의 나를 조금은 덜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일수록 이 후회는 더 깊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는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 같았고, 집안이 흔들릴 때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보니 그 역할들은 이미 다 끝나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생 보험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가 나섰고, 위험한 순간에는 항상 내가 앞에 섰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년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자식을 탓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과거를 원망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이 끝까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에서 나오는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70을 넘긴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내 몸을 아꼈어야 했고,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지켰어야 했고, 조금만 더 내 뜻을 말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자기 삶을 미루며 사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고생이 길어질수록 그 고생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고생은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남기고 사람을 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70이 넘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았지, 하고 싶은 일은 거의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몸이 움직이고 아직 선택할 힘이 남아 있다면, 이 말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셔도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겠다고 말하고,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부담스러운 요구에는 조심스럽게라도 거절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노년의 얼굴을 만듭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공통으로 했던 첫 번째 말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다는 말입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두 번째로 공통으로 했던 말은 사람을 너무 믿고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다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되 나 자신을 잃을 정도로 믿지는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고,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인생이 의미 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선이라는 개념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조용히 꺼내는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자주 담겨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거리를 두었어도,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했어도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특히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언젠가는 보답하겠지. 이런 마음을 은근히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익숙함을 더 빨리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항상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연락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잃어서 더 허탈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스스로에 대한 허탈함이 더 큽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었을까? 나는 왜 늘 내가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자기 반성이 먼저 남는다고 합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사람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서 선을 넘게 허락한 게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움직입니다.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본성을 무시하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 듭니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점점 닳아버렸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 후회는 더 크게 남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내가 더 해야겠지. 이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한쪽을 무너뜨립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은 이 지점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쳐서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들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내주다가 스스로 물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사람을 멀리하게 된 자신을 차갑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외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사람 문제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상대의 말에 흔들렸고
상대의 상황에 휘둘렸고 관계의 균형은 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사람을 덜 믿었어야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조금이라도 세웠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분들께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 조절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가고, 그래야 내 마음도 오래 버팁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두 번째로 공통으로 했던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했던 말은 나는 너무 오래 참기만 하며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화를 많이 냈다는 뜻도 아니고 성격이 급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을 참고 넘기고 이해하고 괜찮은 척하며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말을 아끼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고 부당해도 참고 마음이 다쳐도 참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며 자기 감정을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나서야 많은 분들이 같은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문제는 내 안에서 쌓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싸움을 피하려고 참았는데 결국은 나 자신과 평생 싸우며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참는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조용했고 무던했고 문제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만과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통증, 잠들기 어려운 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마음. 이런 변화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70을 넘긴 분들이 뒤늦게 깨닫는 사실은 감정을 참는 데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때그때 풀지 못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무게로 돌아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 가장 많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니까 참아야 했고, 배우자니까 이해해야 했고, 자식이니까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편안하지도 않은 이상한 상태로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평생 참기만 한 인생의 가장 큰 대가입니다. 70을 넘긴 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말했어도, 그때 한 번만 표현했어도 그렇게까지 속이 병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다. 이건 부담스럽다. 이건 싫다. 이 정도의 말조차 평생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참는 인생은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점점 지워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오래 자기 감정을 무시하며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큰 싸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조차 끝까지 말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 결과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의 후배 세대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 합니다. 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도 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해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른을 넘긴 분들이 이제야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절실한 유언에 가깝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했던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너무 오래 참기만 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말을 모두 이어서 바라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고, 사람을 너무 믿었고, 감정을 너무 오래 참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시면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모아집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일흔 넘은 분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자책이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살았어도 덜 아팠을 것 같다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챙겼다는 말, 사람을 너무 믿고 살았다는 말, 그리고 너무 오래 참기만 했다는 말. 이 말들은 과거를 후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인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그건 이 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처럼 다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무조건 참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도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떠안지 않아도 되며 불편한 감정을 끝까지 삼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에게 허락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책임을 다했고 이미 많은 시간을 견뎌왔으며 이미 충분히 애써온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선택 앞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조금은 덜 무겁고 조금은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